대학을 들어가서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본 게 이제 아르미안의 내 딸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희대의 명작이죠. 지금도 제 집에 가면, 이거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닌데, 집에 가면 책장에 전공 서적은 요만큼 있고, 여기 다 만화책이에요. 그래갖고, 일상이 덕질을 방해해서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표본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화학을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같이 지금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셨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두 분이 그러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계속 과학자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공하게 된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부모님이 조금 그런 학문적 자극을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적 자극이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무성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공터가 되게 많았었어요. 서울인데도. 그래서 여기는 다 허허벌판 공터고,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 이제 여기 공터 있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어디 간다,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공터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손 잡고. 근데 이제 그때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 이게 지름길인 건 알지? 저기보다 빠른 건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인 거 알아요. 그랬더니 이게 왜 지름길인 줄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엄마가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항상 더 길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되게 너무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일상에서 나오는 그거 딱 연결을 시켜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자세를 항상 갖고 계셔서 이렇게 흥미를 안 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재료공학과라고 이제 지금은 재료공학 그냥 같이 하는데 그렇게 시작했고, 지도 교수님, 저 석사 때 지도 교수님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이제 흥미 안 잃고 하다가 유학 갔다가 오게 됐고요. 키스트 온 건 이제 뭐 아버지가 일단 정부출연연구소 계셨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도 한번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지원을 했고, 지금 박사님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지도를 해주셨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끌어주시고 그래갖고 여태까지 10년 이제 올해 3월로 10년 됐거든요. 10년 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키스트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연료전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연료전지 보통 사람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게, 자동차에 왜 수소 넣으면은 수소 자동차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수소를 넣으면은 그게 연료가 돼서 전기를 발생시킨다 그래갖고 이제 연료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가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라믹 소재를 되게 온도를 높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온이라고 하는 그 전화 전달 물질이 움직이는 세라믹 소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갖고 연료전지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라믹 연료전지라고 하기도 하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SOFC라고 하는데요. 세라믹 재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소재거든요. 걔를 온도를 몇백 도로 올려주면은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 소재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료전지는 구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온도가 700도, 사실 700도, 800도 이 정도에 돌아가니까 되게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세라믹인데도 불구하고 그 온도 정도가 되면 애들이 좀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애들 막 뭉치고 막 반응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요거를 한 700도, 800도 하는 애를 갖다 한 500도 정도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성능은 감소를 안 시키면서 만들려고 그러면 반도체 같이 이제 길이를 줄여주면 되거든요. 광막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가 도선이 있으면 이만큼 길이가 있으면 이만큼의 저항이 생기잖아요. 여기 근데 얘를 요만큼 짧게 만들어주면 저항이 10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만들었던 애를 얇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막무 나노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10마이크론, 30마이크론이 있던 거 같다가 저는 1마이크론 이하로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은 온도에서 성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같이 보면 이제 600도에서 봤었을 때도 한 3배 이상 성능이 올라오게 되고요. 전에는 이제 보통 한 7, 800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던 것들이 이제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800도에서 작동하던 온도를 갖다가 똑같은 성능 갖다가 650도나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연구예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연료전지 자체가 친환경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그 오염물질 배출이 적게 조금 더 적은 원료나 조금 더 깨끗한 원료로 더 많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저희가 뭐 가스터빈 돌리거나 뭐 무슨 그 천연가스 돌리거나 아니면 석탄 발전을 하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염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도 잘 만드는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게 이제 방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막을 이렇게 얇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조그맣게 트랜지스터 만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이제 방막 기술인데, 이런 방막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 저희도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게 저 방막 기술이 되게 그 생산 재현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망치지 않고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망치지 않고 얘를 자원의 낭비를 적게 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돼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성 효과 같은 것, 물질의 낭비가 조금 적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거는 과학기술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조차 100년 전에 부자가 누리는 풍요랑 비교를 해보면 큰 격차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한 100년 동안의 그 과학기술 발전이 갖고 온 풍요라는 건 진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풍요로움이 모든 사람의 혜택을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가 발달을 해서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그러면은 고용이 줄어들거든요. 실은 그냥 아무런 제재가 없이 놔두게 되면은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실은 기계를 써야 되지 사람을 써서는 안 돼요. 임금을 주는 것이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풍요로움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은 되게 극단적으로 소수가 된다는 소리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별로 해피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과학자들은 실은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목표나 문제가 딱 주어지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상당 부분 우리한테 풍요를 갖고 오고 결과적으로 되게 많은 걸 갖고 왔는데, 이제는 그 과학자들이 그거 집중만 하고 달려가서는 또 안 되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과학기술이 갖고 온 어떤 파장이 이제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도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랑 특히 도덕심이랑 그런 조금 더 주변 시야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 일본 분이긴 한데 사사키 노리코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만화 보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혹 빠져갖고 그랬었는데, 약간 강박증적일 적으로 완벽주의자거든요. 최근에 완결된 만화가 채널 고정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건 방송국에 있는 이제 얼빵한 사람이 이제 좌충우돌하는 얘기인데, 기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홋카이도인데 이제 사슴이 들어와갖고 기차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만화 같은 경우 그 작화 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가 막 웃은 게, 그게 그 시기 배경이 5월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슴 하나를 그리는데도 5월이면 사슴털이 어떤 상태냐, 겨울털이냐 봄털이냐, 털갈이 상태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정말 듬성듬성한 털갈이 상태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후기에 나오는 걸 보고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오랫동안 작품 활동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확실히 뭔가 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탐구를 하고 집착을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되게 좀 감탄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요. 실은 좀 볼 때마다. 요즘은 이제 좀 산책을 많이 해요. 원래는 그 진짜 운동을 숨쉬기 운동 말고는 안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몸이 많이 망가져갖고 뭐 허리가 60대 허리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요. 즐거움은 이제 일상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퀴즈 들어온 지도 이제 10년 정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지도를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걸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이고 저희 팀도 이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다들 잘들 해주시고 막 이러고 뭐 도와주시고 그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좋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하고 관계되는 걸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인 완성도 이제 기술적인 탁월함하고 별개로 그 기술이 정말로 살아남으려면은 얘가 시장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실용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기술을 갖고 있는 거랑 별개로 시장의 상황이랑 그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회사의 스테이지와 저의 스테이지가 맞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사회 스테이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어쨌든 뭐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까 요즘에 이제 노력도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은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실은 제가 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친환경 발전 기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기술을 개선하는 쪽으로 좀 더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돼서 정말로 좀 더 오염물질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산간 도서벽지 이런 데도 좀 더 편하고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저는 새로운 저를 흥분시킬 수 있는 다시, 제가 뭐 앞뒤 안 가리고 다시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다시 생각을 해내야 돼요. 아니면 그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제 앞에 이제 도래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현재 이제 제가 해온 그 어떤 그것이 아닌 조금 더 새로운 부분에서 제 역량을 좀 더 이렇게 발현할 수 있어서 그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재밌어 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안 잃고 막 와갖고 되게 재밌어하고 막 그거를 보고 있는 게 되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인간으로서는 뭐 편안한 노후?